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크라멘토 킹스행을 확정한 러셀 웨스트브룩과 또 세크라멘토와 연장 계약을 맺은 키건 머레이, 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말콤 브럭던의 뉴스까지 함께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웨스트브룩 정말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늘 뜨거운 감자였고, 그리고 1988년생으로서 아직까지 우승 반지가 없는 여전히 또 팬들을 들끓게 하는 슈퍼스타인데 마침내 세크라멘토 킹스와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3.6밀의 베테랑 미니멈으로 계약을 했고요. 이로써 세크라멘토는 웨스트브룩의 7번째 팀이 됐고,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란 이 웨스트브룩은 골든스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캘리포니아 연고 3개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LA 레이커스, 클리퍼스, 세크라멘토가 된 거죠. 캘리포니아 주에는 총 4개 팀이 있죠. 골든스테이트, 세크라멘토, 클리퍼스, 레이커스인데 캘리포니아를 연고지로 삼는 4개 팀에서 모두 뛴 선수는 NBA 역사상 한 명입니다. 지금 팟캐스트 찍고 방송인으로 변신한 맷 반스라는 선수죠. 자, 다시 웨스트브룩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즌 덴버에서는 정규리그 활약은 괜찮았습니다. 75경기나 뛰었기 때문에 건강도 잘 관리했고요. 28분가량 뛰면서 13.3득점, 리바운드 4.9개, 어시스트 6.1개, 스틸 1.4개로 맹활약했습니다. 3점은 원래 커리어 내내 좋지 못했던 선수고, 프리드로우는 갑자기 고장이 났었습니다만, 야투 성공률 45%면 웨스트브룩 치고는 나쁘지 않았죠. 자, 하지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제 몫을 해내지 못합니다. 출전 시간도 감소했고요. 11.7득점, 2.6 어시스트도 2.6 어시스트지만 필드골 39%, 3점 31%. 역시나 이 웨스트브룩의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TS는 정말 슈퍼스타 가운데서는 가장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덴버로부터는 설령 웨스트브룩이 인을 했더라도 덴버는 웨스트브룩을 주요 선수로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웨스트브룩에게는 전력 외라는 그런 통보를 했었고, 감독 역시 데이비드 아델만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이클 말론 감독은 웨스트브룩을 좀 더 애정하고 애용하고 비호했다면, 새롭게 정식 감독이 된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은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러면서 웨스트브룩은 덴버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플레이 옵션, 옵트아웃 하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된 거죠. 지난 6월에 옵트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미 덴버 너게츠 구단과는 갈라섰고요. 뉴욕, 밀워키, 마이애미 외 다수의 팀들과 링크가 돼 있었고, 중국으로 갈 것이다, 유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만, 웨스트브룩은 끝까지 NBA에 남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4개월 동안 무적 신세가 지속이 됐습니다만 결국 세크라멘토에 합류하게 됐고요. 이 세크라멘토는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거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웨스트브룩이 사업을 하고 있는 본거지와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어디까지나 같은 캘리포니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크라멘토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선택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저도 그래서 시즌이 끝나자마자 웨스트브룩이 세크라멘토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도 먼 곳으로 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현 시점에서는 본인이 사업으로 버는 돈이 연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도 결코 간과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특징까지 세크라멘토와 계약을 맺는데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역시도 웨스트브룩의 진심이었죠.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웨스트브룩 영입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데니스 슈로더를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한 이후에도 줄곧 러셀 웨스트브룩 캠프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크라멘토는 백코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화 상태죠. 현재 세크라멘토의 백코트 현황을 살펴보면 잭 라빈, 데빈 카터, 키언 앨리스, 다콘 제프리스와도 또 계약 맺었고요. 그리고 말링 몽크, 데니 슈로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말릭 몽크는 트레이드로 내보내고 싶어 했지만 구미가 당기지 않은 팀들이 많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잔류시킬 수밖에 없겠고요. 잭 라빈은 세크라멘토가 디어런 팍스를 내보내면서 또 잭 라빈을 데려왔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데빈 카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내보내고 싶어 했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키온 앨리스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크라멘토의 가드지는 포화 상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팀이 여러 선수들을 트레이드 루머로 흔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됐다는 인상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베테랑 백업 자원에 눈독을 들였던 세크라멘토, 결국 리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러셀 웨스브룩을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보니스, 드로잔, 라빈 등 베테랑들의 열렬한 지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이 세 명과는 전부 다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사보니스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시절에 그때는 사보니스가 애기였죠. 러셀 웨스브룩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총애를 받았던 서로 팀 동료였던 사이였고요. 그리고 더마 드로잔은 거의 가까운 동네에서 고향이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서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절친한 사이였고 이 잭 라빈은 UCLA 후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 명의 베테랑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또 받았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소매를 걷어붙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러셀 웨스브룩이 세크라멘토에서 뛰게 되면서 데니스 슈로더와는 서로 다른 세계 팀에서 동료로 만나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2018-19 시즌 OKC였고요. 이때가 러셀 웨스브룩이 OKC에서 뛰었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때는 데니스 슈로더가 웨스브룩의 백업이었고요. 2022-23 시즌은 레이커스에서 한솥밥 먹었죠. 둘 다 레이커스에 대한 기억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팀과 페어링도 좋지 못했고 성적도 별로였죠. 자, 그리고 이제는 서로 신세가 바뀌어서 25-26 시즌 세크라멘토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이제는 슈로더가 주전, 그리고 웨스브룩이 백업으로 바뀌게 됐는데 서로 다른 세계 팀에서 동료로 만나긴 참 쉽지 않죠. 상당히 질긴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웨스브룩은 본인의 7번째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OKC 10년 넘게 뛰었고요. 그리고 휴스턴에서 1년, 워싱턴에서 1년, 레이커스에서 1년 반, 또 LA 클리퍼스에서도 비슷한 시기를 뛰었고 덴버 너게츠에서 지난 시즌 한 해 1년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세크라멘토 킹스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되겠죠. 7번째 유니폼인데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딱 한 번 뛰었습니다. 그것도 1년, 워싱턴 시절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부 컨퍼런스 소속이었죠. 자, 17시즌 뛰면서 1237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이제 18번째 시즌을 눈앞에 뒀습니다. 2017년에 정규 시즌 MVP를 받았고 올 NBA 팀에는 무려 9번을 뽑혔습니다. 퍼스트 2번, 서드 2번, 세컨드 팀 5번이었고요. 득점왕 2회, 그리고 어시스트왕 3회.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이나 혹은 르브론 제임스처럼 득점왕과 어시스트왕을 번갈아 차지한 선수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올스타도 올 NBA팀과 마찬가지로 총 9번 선정이 됐습니다. 통산 최다 트리플 더블 1위죠. 203회, 지난 시즌 덴버 유니폼을 입고 또 추가를 시키면서 200회를 돌파했고 이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긴 하겠습니다만 미스터 트리플 더블 하면 과거에 오스카 로버슨, 매직 존슨, 제이슨 키드 이런 선수들에게 붙는 칭호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웨스브룩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웨스브룩은 세크라멘토로 떠나게 됐고 반면에 2017년 신인왕 출신인 말콤 브록턴은 갑자기 은퇴했습니다. 지난 9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었죠. 뉴욕 닉스와 1년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맺었었는데 뉴욕의 핵심 벤치 멤버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감독이 탐 티보도에서 마이크 브라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컨 유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또 키우고자 했던 뉴욕 닉스의 그런 새로운 팀 색깔과 잘 들어맞는 선수였죠. 조던 클락슨 내려왔고 게러슨 야브셀레도 있고요. 그리고 말콤 브록턴이 세컨 유닛에서 리더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를 모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브록턴이 1992년생이니까 아직까지는 탱크에 가스가 많이 남아있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부상이 잦았고 또 몸무게가 제법 많이 나갔습니다. 이건 체지방률이 높다기보다는 이 브록턴의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두꺼웠어요. 193cm의 콤보가 되니까 신장 괜찮았는데 몸무게가 103kg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체 쪽에도 고장이 많이 났었고 또 팔꿈치 부상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를 못했습니다.
2라운더의 신화죠. 2016년 드래프트 2라운드 36순위로 지명이 됐었고 미러키 벅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러키에서 초창기 커리어를 보내면서 올해 신인상도 수상을 했었고요. 이후에 인디애나로 이적해서 22년까지도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거의 매년 팀을 옮겨 다니는 저니맨이었죠. 보스턴, 포틀랜드, 그리고 워싱턴을 거쳐서 뉴욕 닉스 유니폼을 입고 프리시즌은 치렀지만 정규리그 유니폼을 입지 못한 채 곧바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NBA에서 9시즌 뛰었고 463경기 출전을 했으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냈을 때는 NBA 커리어가 463경기면 대단히 많이 뛴 셈이지만 브록던의 커리어 초창기 출발점, 네, 그리고 초반의 활약상, 또 신인왕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463경기는 굉장히 짧은 감이 있죠. 자, 하지만 건강했을 때의 브록던은 아주 위력적이었습니다. 평균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15.3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이상, 필드골 46.3%, 3점 38.8%, 자유투 87.4%니까 상당히 샤프한 그런 손끝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죠. 그랬기 때문에 이 브록던이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에도 많은 이들이 끝까지 이 브록던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말콤 브록던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치, 그 다음에 사회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똑똑하기도 하고요. 버지니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부상도 부상이지만 브록던이 결국에는 정치에 대한 꿈, 또 사회 운동가에 대한 꿈 때문에 은퇴를 또 조기에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 브록던으로 돌아와서 이 말콤 브록던 같은 경우에는 2018-19 시즌, 그러니까 3년 차였습니다. 미러키 벅스에서 뛰면서 이때 무려 180 클럽을 달성하죠. 야투가 50.5%, 3점이 42.6%였고요. 자유투가 92.8%였는데 이때 자유투 1위이기도 했어요. 180 클럽을 달성했을 정도로 상당히 마무리 솜씨가 좋았던 선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브록던의 모습을 코트 위에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2017년 신인왕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고요. 루키 퍼스트 팀 당연히 브록던의 몫이었고, 2023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올해 식스맨상까지 받았어요. 자, 하지만 고질적인 햄스트링, 팔꿈치 부상 때문에 출전 경기수 감소, 그리고 기량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24-25 시즌에 워싱턴에서 24경기를 뛰었었는데 12.7득점, 그리고 3.8 리바운드, 4.1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에 뛴 경기수가 63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가드진 정리가 필요했던 뉴욕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됐고요. 이 브록턴을 포함해서 랜드리 샤밋, 게리스 매튜스를 놓고 저울질했던 뉴욕인데 브록턴의 은퇴로 남은 둘을 모두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됐고요. 젤런 브런슨을 필두로 한 뉴욕은 여전히 탄탄한 가드진 데리고 있습니다. 조던 클락슨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뉴욕 프런트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왜냐하면 프리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은퇴하는 선수 거의 없습니다. 은퇴 시점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랐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브록던의 은퇴가 크게 타격이 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일단 뉴욕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너무 타격이고 멘붕이 왔습니다. 진짜 시즌 다 때려치고 싶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닉스는 애써 덤덤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콤 브록던의 은퇴 성명서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농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농구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나를 지원하고 지지해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대충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농구선수 은퇴를 선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농구에 많은 것을 바쳤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했고, 또 그만큼의 보상도 받았습니다. 저만의 방식대로 현 시점에 올라설 수 있었고, 이제는 친구, 가족, 친지들과 함께 그 결실을 누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닉스 구단 역시 브록던의 은퇴에 대해서 은퇴를 축하한다. 다음 너의 행보에 행운을 빈다. 서로 덕담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브록던의 은퇴는 참 아쉽죠. 10년을 채 뛰지 못했고, 그리고 또 부상 때문에 500경기도 넘기지 못한 채 은퇴를 했지만, 뉴욕 닉스 구단의 성명대로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키건 머레이의 연장계약 소식입니다. 2025년 여름에 루키 연장계약 맺은 6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키건 머레이로 남게 됐죠.
파울로 반케로는 5년 241밀 마지막 해 플레이 옵션이 들어간 메가 딜을 성공하면서 올랜도 매직의 미래로 남게 됐고요. 챗 홈그랜과 제일런 윌리엄스 역시도 5년 241밀에 똑같은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건 머레이가 5년 140밀이니까 연평균 28밀 정도의 계약을 맺은 거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는 5년 122밀에 휴스턴과 연장 계약을 맺었고, 니콜라 요비치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4년 62.5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키건 머레이가 어떻게 보자면 파울로 반케로, 챗 홈그랜, 제일런 윌리엄스 상위 3명, 그리고 아래쪽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니콜라 요비치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키건 머레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약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크라멘토가 키건 머레이를 잡은 건 최근 들어서 계속 헛스윙하고 헛발질했지만 이건 잘한 거다. 물론 키건 머레이가 나중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될 수도 있지만 일단 계약은 맺어놓고 트레이드 카드로 쓰던, 아니면 더크리스트 감독이 조련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데 도박을 하던, 일단은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키건 머레이 정도면. 더구나 세크라멘토는 만약에 키건 머레이가 세크라멘토 소속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100% 더 성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세크라멘토에 대한 무지성 비난이 아니라, 일단 키건 머레이의 포지션은 저는 3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4번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성장이 지체됐죠. 루키 때 3점 뻥뻥 터뜨리고 시원시원하게 공격했었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어가 됐어요. 왜? 세크라멘토의 성장 방향이 엉망이니까. 킹스가 원하는 머레이에 대한 그림은 허슬, 굳은 일, 수비 열심히 하는 4번 머레이입니다. 4번으로 뛸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3번과 4번의 경계가 희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머레이에게 맞는 옷은 스코러형 3번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친듯이 포지션을 가져가고 1대1 능한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공격에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아주 훌륭한 4번과 뛰었을 때 저는 키건 머레이가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됐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디에런 팍스 이제 세크라멘토를 떠나서 샌안토니오 계약을 맺었고 연장 계약까지 도장을 찍었는데,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에 가장 가지고 있었던 큰 불만은 일단 선수를 앞에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구단은 뒤로 숨는 그런 행태, 두 번째는 4번 포지션 보강에 게을렀던 팀 정책에 디에런 팍스가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디에런 팍스가 뛰었을 때와 지금의 세크라멘토의 4번 포지션의 차이가 있나요? 있죠. 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 라이스가 유럽으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킹스 4번 거의 전무합니다. 없어요. 더마 드로잔 샌안토니에서 4번 뛴 적 있죠. 그런데 되나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 라이스 유럽 떠났고 아이작 존스 4번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몇 분? 3, 4분. 없어요. 4번이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키건 머레이가 다시 한번 4번 포지션에서 그냥 82경기 다 뛰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에 빠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 키건 머레이가 돌아오더라도 세크라멘토의 4번 포지션의 약점인데, 키건 머레이가 빠지는 첫 몇 경기 저는 세크라멘토의 승률은 한 20-30%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데니스 슈러더, 러셀 웨스트브룩, 잭 라빈, 도만타스 사보니스, 더마 드로잔. 멤버는 좋죠. 그런데 페어링이 될까요? 저는 정말 최악의 스페이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또 3점을 잭 라빈과 말링 몽크가 시원하게 던진다고 하더라도 키건 머레이가 풀어주던 그 스페이싱이 있었는데, 자, 머레이가 빠졌을 때 세크라멘토의 승률 처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키건 머레이가 계속 4번으로 뛴다면 머레이 본인에게도 상당히 좀 불운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키건 머레이와 5년 140밀 계약을 맺었고요. 세크라멘토는 이로써 바쁜 오프시즌을 이대로 이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참 팀 구단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문부호를 낳는 팀이고, 그리고 또 구단주의 오너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불러 모은 선수들은 저 같은 NBA 올드 팬들이 또 좋아하는 선수들이, 혹은 또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선수들이 한데 모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세크라멘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세크라멘토의 소식과 또 말콤 브록턴의 은퇴 뉴스까지 묶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 제가 라방을 진행할 거니까요, 또 많이들 들어오시고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